네, 안녕하세요. 실전 연애를 가장 쉽게 알려드리는 비기너스 채널입니다. 여러분, 연애 유튜버들 찾아보다가 프레임 이론 이런 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무조건 한 번은 들어보게 될 거예요. 프레임을 가르치는 곳을 보면은 프레임을 높여라, 프레임을 컨트롤해야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호감 표현을 숨겨라, 일부러 답장을 천천히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정답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서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보통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있어 보이게 말하는 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분야든, 예를 들면 다단계 회사들도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니 비전이 어떠니 하면서 있어 보이는 용어로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프레임, NLP, 최면술, 카키앤퍼니 이런 어려운 용어를 쓰는 것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사짜일 수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여튼 그 용어가 뭘 말하는지 제대로 보셔야 되고, 막상 보면은 뭣도 없는데 있어 보이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프레임이 뭔지, 이게 왜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론인지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실전적인 용어로 설명드릴 거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자신감 있고 여자들이 안 달라 하는 남자, 여자들을 막대하고 막 자신감 있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프레임이라는 추상적인 거 말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훈련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여자친구 만들고 야스를 하는데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연애 이론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임 이론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프레임을 사전적으로 보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 연애 이론에서 프레임은 뭘까요? 남녀 관계에서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의 남자다, 얼마나 자신감 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연애에서 프레임이 높다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여자보다 나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은 그냥 간단하게 자신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괜히 있어 보이게 프레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보통 연애이론들을 보면은 외국 서적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아서 영어 표현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런 용어들만 빠삭한 분들이 있어요. 막 프레임 어쩌고, 키노 에스컬레이션, 크리티컬 IOI, 카키 앤 퍼니 이런 용어 쓰는데 막상 여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남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프레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군대 안에서 병장이 고프레임이죠. 이등병은 좀 저프레임이고, 이렇게 사회적 계급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프레임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근데 동기들끼리 안에서도 일을 잘해서든 기가 세서든 덩치가 커서든 누가 발언권이 더 있고 영향력이 더 있고 이런 게 있죠. 이거는 계급에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로 프레임이 높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프레임은 상황별로 왔다 갔다 하고 상대방에 따라서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이등병이 군대 안에서는 병장 앞에서 막 쫄아 있더라도 사회에 나가서는 더 잘 나가고 이래서 프레임이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연애로 치면은 내가 헌팅하는 강남 클럽 같은 장소에서는 익숙치가 않아서 찐따 같더라도 평소에는 동아리 같은 곳 이런 데서는 인기가 많은 남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내가 이 정도 예쁜 사람한테는 자신감 있게 대하다가도 진짜 존나 예쁜 연예인 앞에서는 쫄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프레임은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고 상대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서 용어가 어쩌니 맞니 뭐가 맞니 틀리니 할 필요도 없고,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돼요. 제가 프레임 이론을 좀 병신 취급하는 게, 프레임을 높여야 된다 이 말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 프레임을 가오로 알려주는 곳이 대부분이라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남자가 여자한테 대시를 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를 좀 평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만나볼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런 구도에서 불만을 품은 남자들을 타겟으로 연애, 픽업 이론을 만들면서 프레임 이론을 갖다 붙입니다. 여자의 평가하는 마인드, 앞에서 말한 만나볼까? 이런 마인드를 남자가 가져야 된다. 그래야 이런 관계를 역전시킬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예를 들면 남녀 관계에서 남자가 보상이다, 여자가 나에게 못해주면 나는 언제든 떠날 수 있다, 버릴 수 없으면 가질 수 없다, 이런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면서 강의를 합니다. 사실상 가오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가오를 잡아야 여자를 잘 꼬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프레임 이론이 대부분 왜 병신 같냐면 선후 관계를 잘못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가 빠른 사람들은 팔이랑 발이 되게 빨리 움직이죠. 근데 이거를 스피드 이론이라고 하면서 달리기가 빨라지고 싶으면 팔이랑 발을 빨리 움직이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선후 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은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달리기도 그냥 하다 보니까, 즉 실전을 많이 뛰다 보니까 빨라진 건데, 그냥 달리기 빠른 사람을 관찰해서 흉내 내면은 빨라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프레임이 높은 남자들, 그러니까
여자를 좀 잘 꼬시는 남자들은 여자를 많이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프레임이 높아진 거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건데, 연애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프레임이 높은 남자들이 여자를 잘 꼬시네, 우리도 저 멘트를 따라해보자, 우리도 저렇게 프레임이 높게 행동해보자 하면서 좀 가오 있는 척을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제가 프레임 이론을 까는 이유는 이 프레임 이론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행동해라 제시하는 행동들이 병신 같기 때문이에요.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면은, 오빠 만나면서 지갑도 안 가져왔어? 오빠 만나면서 데이트 코스도 안 짰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딱 봐도 그냥 기싸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찡찡대는 애 같은 사람들이 말할 법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가르치더라고요. 뭐 이거 말고도 몸을 뒤로 기울여라, 린백이라고 영어로 이름 붙이면서, 그리고 또 답장을 늦게 해라, 여자가 변명을 하게 해라, 여자를 놀려라, 여자의 어깨를 털어주면서, 그러니까 비듬 털어주는 느낌인 거죠. 그러면서 여자가 같이 하락감을 느끼게 해라, 이런 건데 딱 봐도 이상하죠. 여러분이 방향성만 이상한 곳으로 설정하지만 않으면 여자 만나다 보면은 자동으로 프레임이 높아집니다. 근데 그 자연스러움을 거스르면서 가오를 잡으면은 될 것도 안 돼요. 프레임 이론을 제가 까는 이유는 오히려 안 배우니만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클럽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좀 떨려. 근데 어제 프레임 어쩌고 하는 멘트를 배웠어요. 거기서 남자가 이런데 자주 와요? 라고 물어보면 여자가 아니에요, 자주 안 와요 라고 하면서 변명을 하게 될 거래요. 그래서 기선제압을 할 수 있대. 이런 뭐 같은 멘트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떨리지만 씨발 써먹어봐야지 하면서 실제로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멘트들이 대부분 상대방의 신경을 긁는 멘트들이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은 클럽에서 대시를 많이 받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웬만한 남자들보다는 프레임이 높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도쟁이한테 많이 당하면은 자동으로 인상 찌푸려지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피해가듯이, 이 가오쟁이들, 프레임쟁이들도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가 딱 봐도 보이는 의도로 이런데 자주 와요 라고 하면은 바로 반사적으로 빡쳐요. 아, 이 새끼도 이상한 짓 하네 이러면서. 여러분이 이상한 멘트를 썼다가 알바예요, 이런 데가 뭔데요 라는 반격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태어날 때부터 눈치가 좀 빠르고 상대방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설프게 가오 있는 척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바로 알아채요. 그러면은 가오 잡기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뭔가 알아보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 이런 남자 만나봤다, 오빠는 차가 없네. 사실 여자가 예의 없는 행동을 한 건 맞지만 거기서 말싸움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남자의 자격지심일 수 있다는 거죠. 전에도 얘기한 예시인데, 술 먹다가 어떤 여자애가 오빠가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제일 어리다, 차 없는 남자는 처음이다, 내 동기들은 이런 남자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프레임 이론에 따르면은 남자가 보상이고 남자가 만나주는 건데 하면서 그날 맞짱 뜨고 집에 가는 시나리오로 가겠죠. 근데 여러분, 가오가 밥을 먹여주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도, 아니 오히려 가오가 없을 줄도 알아야 여자 꼬시고 모텔도 데려갈 수 있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결국 그 지랄하던 여자랑 모텔로 갔는데 어떻게 갔을까요? 제가 막 가오를 잡았을까요? 첫 번째로 저는 여자를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런 여자 비슷한 사람들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라면은 신경이 긁힐 얘기도 그닥 타격이 없었어요. 그냥 경험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여자 유형은 오랜만이네 하는 정도였고, 저는 이 여자의 몸매가 좋아서 그날 한번 하고 연락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타격도 없고 목적도 있고 하니까 가볍게 생각했죠. 근데 여기서 어떤 남자분은 여자한테 영혼을 팔면서까지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그런 얘기를 듣고 여자한테 맞춰주는 건 자존심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좀 자격지심, 방어기제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 소중한 존재니까 무시당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오히려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자가 유치하게 저런 말을 해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행동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프레임 이론을 좀 색다르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자존감이 낮았을 때는 여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에 굉장히 과민 반응을 했었고, 여자 경험이 늘면서 좀 자존감이 올라갔을 때는 타격이 그닥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맞장구를 쳐줬어요. 저는 그날 얘랑 하고 싶었고, 어차피 이따 침대에서 굴복시키고 정서적이든 육체적이든 투자를 받아서 얘가 결국 저에게 매달리게 하는 게 더 좋은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당장은 내공이 부족해서 저런 말을 듣고 보나더라도 여자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자랑하나 보다, 그리고 여자가 나한테 더 투자하게 만드는 게 더 큰 복수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넘겨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가 나 이런 남자 만나봤어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면은 야 짱이다, 대박이다, 부럽다, 대단하다, 뽀뽀 한 번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포용해주면서 스킨십도 하고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좋은 시간을 보냈고, 그 여자애가 그 다음 만남에 뭐 밥도 사주고 헌신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결국 가오는 안 잡았지만 내가 승자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프레임은 고프레임인 척 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고 RPG 게임에서 이제 레벨 올리듯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보면서 경험치 쌓으면서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거다. 뭐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저는 옛날에 여자랑 카톡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핸드폰 붙들면서 답장 엄청 빨리 하고 정성스럽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카톡 답장을 좀 느리게 해요. 이게 제가 책이나 강의에서 프레임 높은 남자들은 이렇게 행동한다고 하니까 따라해야지, 그러면 여자가 안 달라겠지, 이런 생각으로 늦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게임 많이 하면 질리듯이 여자랑 카톡하는 것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질려요. 그래서 흥미가 떨어지고 제가 요즘 뭐 주식 공부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답장을 늦게 하는 거지 제가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늦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여러분의 현생을 열심히 살고 여자 경험을 충분히 하면은 자연스럽게 프레임이 높은 남자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억지로 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각자 타고난 성격이 있습니다. 가오 잡는 남자 컨셉으로 가지 마시고 타고난 장점을 잘 갈고 닦는 게 훨씬 더 멋있는 남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프레임 이론에서 추구하는 그 남성 호르몬 엄청 나오는 수컷 냄새 나는 남자들 있죠. 전투적이고 무뚝뚝하고 막 벌려봐라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런 성격이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MBTI도 T가 아니라 F고 좀 외향적이고 좀 흥 많은 스타일인데 저도 맨 처음에 프레임 어쩌고 배웠을 때 가오 잡는 게 정답인 줄 알고 따라 하다가 진지충돼서 망한 적 많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또라이 같은 면도 있어서 그냥 흥 많고 좀 공감도 잘하는 그런 좀 제가 타고난 장점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훨씬 잘 먹혔어요. 가오 이론에서 추구하는 게 안 맞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장점을 개발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네, 오늘은 조금 길고 조금 전문적으로 강의처럼 좀 어렵게 설명을 하지 않았나 라는 걱정이 드네요. 하지만 연애 이론을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알아야 되고 한 번쯤은 접하게 될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론충, 틀딱등 말고 픽업, 헌팅 이런 거를 진짜 잘한다는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믿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